올해 1분기 오피스텔 분양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 급감하였고, 입주를 앞둔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가보다 낮은 마이너스피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환급받은 부가세가 있으니 실제 거래가는 마피보다 좀 더 높지만 오피스텔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는 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왜 지금 분양 오피스 소개를 할까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 당신의 투자를 반올림하세요. 투자 반올림의 이수진입니다. 오피스텔이 찬밥 신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합니다. 그런데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며 수익률이 떨어지고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투자자의 관심이 아파트로 옮겨간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주택규제 완화로 사는 집 외에 아파트 하나 정도는 투자용으로 더 사도 규제 부담이 적으니까요. 아파트에 관심 있는 분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놓고 망설이며 시간 보내지 말고 빨리 아파트를 사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수익 구조도 다르고 프리미엄 형성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규제 대상이 아니고 LTV 70%로 대출 한도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수요층이 다르죠. 현 정부 들어 주택규제가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규제는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금리가 높아져 수익률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금리가 고점에 달했다는 것은 대부분 동의하실 겁니다. 또 금리가 오르며 월세도 올랐죠. 다만 금리 상승이 좀 더 가팔랐을 뿐입니다. 앞으로 금리가 내려가고 오른 임대료가 유지된다면 수익률은 전부 더 높아질 수뿐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오피스텔을 권하는 이유는 오피스텔은 주거의 새로운 트렌드이기 때문입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비용 가구가 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가구도 늘고 있죠. 1인 가구나 2인 가구에게 필요한 것은 놀이터가 있는 방세기 아파트가 아닙니다. 아파트보다는 직장과의 거리가 가깝고 각종 편의시설을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는 역세권 오피스텔이 주거 공간으로 더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창동역 더 큐브 아레나는 지하철 1호선과 4호선이 운행하는 창동역 1분 거리에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창동역은 GTX-C의 정차역으로 GTX 개통 시 삼성역까지 10분대 이동이 가능하고 수서 의정 부간 KTX 연장 노선 정차역으로 앞으로 창동역에서 KTX를 타고 부산과 광주를 갈 수 있습니다. 창동역이 지역의 거점역에서 서울 동부권 개발의 중심축으로 자리하게 되면서 창동역 인근에는 창동역을 중심으로 하는 각종 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창동역 자체가 변하게 됩니다. 한동안 사업이 중단되었던 창동민자역사 아레나엑스퀘어는 디오트몰이 사업 운영권을 획득하고 롯데건설 책임준공으로 25년 개장 예정입니다. 창동민자역사 아레나엑스퀘어는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로 환승역사와 판매시설들이 입점하게 됩니다. 판매시설의 주력이 의류 쇼핑몰이니 아레나엑스퀘어 인근에서 주거와 업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오피스텔을 찾는 수요가 많을 수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동역에는 90년대에 지어진 전용 5평에서 6평 규모의 오래된 구축 오피스텔 몇 개뿐이 없습니다. 더 큐브 아레나는 투룸으로 이루어진 13평대 전용 면적의 6평의 복층 공간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창동역 인근에서 업무와 주거를 겸할 수 있는 곳은 더 큐브 아레나가 유일하고 찾는 수요는 많은데 경쟁 상대가 없으니 임대 수익은 당연히 높을 수뿐이 없습니다. 창동역이 지역의 중심에서 광역 중심역으로 격상되면서 창동역 복합환승센터도 건립됩니다. 지하 6층, 지상 28층 규모로 환승시설뿐 아니라 상업, 업무, 문화복합시설로 만들어지고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부지에는 시드큐브 창동이 23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지하 7층, 지상 49층 규모로 창업 창작 레지던스 공간과 창업 엑셀러레이팅 문화 관련 오피스 시설이 들어오게 됩니다. 서울 아레나 사업도 빼놓을 수 없겠죠. K-팝이 세계를 뒤흔들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는 만석 이상 규모의 콘서트 전문 공연장이 없습니다. 서울 아레나는 최대 28,000명이 동시 입장할 수 있는 공연장과 7개의 영화관, 상업시설이 입점하는 전문 공연장으로 서울 아레나를 통해 13,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공연기획과 콘텐츠 관련 종사자의 업무 특성상
주거와 업무를 겸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만 마찬가지로 더 큐브 아레나 외에는 인근에 대안이 없습니다. 창동교와 상계교 사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진행되면서 상부에는 서울광장의 1.5배 규모의 대규모 수변공원이 조성됩니다. 수변문화공원은 보행교로 바이오 클러스터와 연결됩니다. 바이오 클러스터에는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대형 병원과 바이오 연구소, 외국계 제약회사들이 입점하게 되고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창동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진행되고 고소득, 전무직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창동역에서 가장 가까운 100m 거리에 희소성 있는 투룸, 복층으로 이루어진 더 큐브 아레나 오피스텔이 분양 중에 있습니다. 창동역 인근에서 보다 넓은 평형과 복층을 찾는 수요는 많은데 이곳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당연히 프리미엄 가치가 높을 수뿐이 없겠죠. 22년 기준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투자율이 꺾이고 PF 금리가 오르면서 오피스텔 공급이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연도별 오피스텔 공급 물량을 보면 21년까지 매년 1만 5천 실에서 2만 실가량 공급되던 서울 오피스텔 공급 물량은 21년 9천 실 규모로 줄었고 22년 전망은 4천 실 규모입니다. 늘어나도 6천 실이 못 될 겁니다. 24년과 25년 입주 가능한 오피스텔은 이게 다인 거죠. 올해 분양 물량은 지난해 1분기에 20% 수준으로 더 줄었습니다. 아파트가 빵이 아닌 것처럼 오피스텔 공급도 갑자기 늘릴 수 없습니다. 토지 매입부터 행정 절차와 파이낸싱, 건설 기한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공급 부족이 눈에 보이는 지금이 가장 투자하기 좋은 시기인 겁니다. 무엇보다 창동역 더 큐브 아레나는 창동역 100m 거리에 초역세권 입지에 주변에 각종 대형 개발 호재가 넘쳐나고 경쟁이 될 수 있는 다른 상품이 없는 독보적 위치에 있습니다. 더 큐브 아레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나 창동민자 역사 등 주변 개발 사업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1599-2610번으로 전화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당신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 당신의 투자를 반올림하세요. 지금까지 투자반올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